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요, 235페이지 봅니다. 235페이지. 자, 목차 04번 주택정책이고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은 한 두 문제점을 예상하시고요. 두 문제.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 과감히 버리시면 돼요. 목차 1번 X입니다. 주택정책의 목표 아예 보지 마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목차 2번요. 2번도 X하세요. 보지 마세요. 주택정책의 내용입니다. 버리시고요. 한 장 넘겨서요. 다음 페이지 3번 임대주택정책은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 꼭 나오고요. 두 문제도 잘 나옵니다.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중요한 논점은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려 1번 임대료 규제정책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박스 있죠. 분양가 규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다음 페이지요. 고려 2번 임대료 보조금도 중요합니다. 또 한 장 넘겨서 3번 공공임대주택은 조금 빈도가 떨어져요. 이 네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출제가 돼요. 자, 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여러분들이 출제 빈도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지에 붙인 기출표를 먼저 보고 출제 빈도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기출표에서요, 부동산 정책 찾으셨죠? 여기서 6번째 줄 보시면 까만 세모 주택정책 종합 찾습니까? 주택정책 종합요. 얘가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금, 공공임대주택 이거 종합 문제예요. 가장 많이 나왔죠. 8번 나왔습니다. 2회 14회 때 두 문제 17, 22, 25, 26, 28 엄청 나왔고요. 다음에 임대료 규제만 묻는 것이 5번 나왔어요. 7회, 8회 추가 시험 20회, 21회요. 분양가 상한제도 5번 나왔어요. 11, 13, 18, 19, 27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요. 딸랑 한 번 나왔죠. 7회 때요. 다음에 임대료 보조금도 4번 나왔습니다. 15, 16, 19, 23 이거 다 합치면요.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출제빈도 확인했으니까 교재 봅니다. 238페이지요. 자, 3번 임대주택정책 종합문제가 8번 나왔다고 했어요. 다음에 그럼 1번 내려가죠. 임대료 규제는 5번 나왔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대료 규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박스 있죠. 분양가 규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앞에 최고자가 붙어요. 최고 임대료 규제가 돼요. 자, 이것의 목적은요.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얘는 그래프가 쉬우니까요. 아래 보니까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프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자,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 원리가 결정이 돼요. 균형 임대료가 결정이 되고, 다음에 균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 거래 당사자가 되면 주로 임대차에서는요. 수요자가 임차인이 돼요. 당연히 공급자는 임대인이 되고요. 양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임대인이 갑질합니다. 갑이 되고 을이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높은 임대를 요구합니다. 임대료가 너무 높을 수가 있어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임대료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마.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래요.
얘가 바로 최고 임대료 규제가 돼요. 결국 자 최고로 이만큼 받게 되면 임대는요 빨간 갯만큼 임대로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은 싸니까 유리하죠. 그래서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자, 이 그림 보니까 결국 임대료 규제는요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합니다. 바로 떠올리시고요. 자, 정반대로요 이보다 높게 설정합니다. 잘 나와요. 자, 높게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것만 해도 임대료가 높은데 더 높게 설정하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아무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높게 설정하면요 규제 하나마나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대료 규제는요 출발이 높은지 낮은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된다. 요거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의의가 돼요. 자, 의의 보게 되면 기업번 볼까요?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 낮은 동그라미, 낮게 설정합니다. 낮게 설정하니까 다섯 번째 줄 밑줄입니다. 임차인 보호 밑줄,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니은번요. 정부의 규제 임대료 한도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고 한다면 높다 동그라미, 높은 경우는요 두 줄 내려가서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2번 효가 넘어가죠. 자, 효과는요 이제부터 각각 자 임대인의 효과, 다음에 임차인의 효과, 다음에 국가 전체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각각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높은 경우는 지울게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요. 지우고요. 자, 이렇게 낮게 설정하면 임대인은 빨간 갯만큼 손해봐요. 자, 손해보면요. 공급을 증가시킨다. 공급이 감소가 된다. 공급이 이만큼 감소가 돼요. 이거 중요해요. 첫 번째, 공급 부족입니다. 임대료가 싸니까요. 수요가 이만큼 많습니다. 바로 초과 수요.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아주 중요해요. 수요 공급. 자, 초과 수요지 자꾸 우리 시험은요. 초과 공급 하니까 틀린 말이고 특히 과잉 공급 틀린 말입니다. 공급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자, 이어서요. 임대인은 또 빨간 갯만큼 손해보니까 손해보고 임대주택에 투자를 증가시킨다. 투자를 기피한다. 당연히 투자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요. 이것만 받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임대료 이것 받을 바에 임대 안 할래. 방 빼주세요. 차라리 우리 아들 공부방이나 줄래.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용도 전환입니다. 또 임대를 요것만 받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이것 받고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임대주택의 질은요 향상됩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인 입장에서의 효과입니다. 다음에 임차인은요. 싸죠. 임대료가. 싸니까 수요가 이만큼 많아지더라. 자, 공급은 부족해요. 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수요가 이만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이 부족하죠. 이사가 쉽다, 이사가 어렵다, 어렵다. 해서 이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동 저하입니다. 자, 방이 없는데 겨우 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달라고 하니까 임대는요, 이것 받고 방 못 주겠대요. 그러면 방법이 있죠. 임차는요, 정부가 이만큼 규제하니까 계약서는 이것만 씁시다. 이것만 쓰고 내가 알게 모르게 이만큼 웃돈 줄게요. 해서 자 프리미엄 P가 형성됩니다.
웃돈 거래죠. 바로 암시장입니다. 자,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국가 전체 입장입니다. 국가 전체로 본다면요. 자, 얘가 뭐죠? 시장 임대료. 다음에 얘는요. 정부의 규제 임대료입니다. 그럼 정부가 규제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만큼에서 세금 걷었잖아요. 세금을.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니까 이제 세금을 여기서 거두거든요. 규제하니까 세금이 전에보다 많아집니까? 세금이 적어집니까? 세금이 적어져요. 따라서 조세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아직까지 얘는요, 출제가 전혀 안 됐거든요. 얘는요, 과거에 사법시험에서 사법고시. 거기서 1차에서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대료 규제 효과인데 한 번 더 강조 반복합니다. 항상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요, 가장 먼저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지문 잘 나옵니다. 다음에 수요와 공급 아주 중요하고요. 항상 초과 수요이지 초과 공급 틀린 말이고 과잉 공급 틀린 말입니다. 작년에도 과잉 공급 나왔잖아요. 아주 잘 나오고요. 다음에는요, 얘들이 잘 나와요. 따라서 임대주택의 질이 향상된다 틀린 말, 질적 저하가 되고요. 이동이 매우 활발하다 틀린 말이고 이동이 저하됩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임대료 규제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은 다 보았는데요. 책에 없는 거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고급 지문이에요. 만약, if. 자,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임대료 규제를 하다가 오늘 자정부로 규제를 싹 풀어버린대요. 규제를 풀어버리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 규제를 해제한대요. 내일부터 해지 풀어버린대요.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규제를 풀어버리면요, 반드시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단기와 장기를.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내일부터 이제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내일부터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가는 임대료는요, 시장 원리. P가 아닙니다. 암시장이 아니고, 자,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는 임대료가 이만큼 올라간다. 얘가 뭐죠? 내일부터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단기. 따라서 단기에는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것만큼 공급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증가되죠. 공급이 어디까지 증가될까? 자, 공급은요, 시장 원리, 균형점, 얘를 찾을 때까지 이만큼 공급은 증가돼요. 그러면 공급은 항상 장기라고 했죠.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됩니다. 결국 임대료 규제를 싹 풀어버리면요, 다시 이게 시장 원리로 원래 위치, 원위치 돌아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단기에 임대료가 상승하고요, 장기적으로 시장 원리 원위치, 원래대로 공급은 증가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박스 볼까요? 박스 보시면 분양가 규제가 나와요. 이것도 중요하다겠죠. 왜? 5번 나왔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면 분양가 규제, 주로 우리가 흔히 분양가 상한제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얘나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가게 되면요, 요거 지울게요. 임대차가 아니니까. 수요자는 아파트 사는 사람입니다. 공급자는요, 건설회사죠. 건설회사. 그런데 건설회사가 욕심이 많아요. 분양가를 자꾸 비싸게 받으려고 합니다. 분양가를 올리더라.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안 돼. 분양가를 최고로 이만큼만 받으려. 이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평당 분양가를 최고로 900만 원만 받아.
이렇게 규제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규제하니까 건설에서는 빨간 개만큼 손해봅니다. 그럼 당연히 뭐 아파트 공급은 감소가 돼요. 그래서 공급은 감소가 되고요. 분양가가 싸죠. 싸니까 이만큼 초과 수요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건설에서는요. 이렇게 규제하니까 이만큼 손해보면요. 당연히 투자를 기피합니다. 또 분양가 요것만 받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파트 안 짓고 대신에 오피스텔 짓고 상가 짓고 용도를 바꾸고자 합니다. 또 분양가 요것 받을 바에야 아파트 질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아파트 공급은 적지 살 사람은 이만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사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동이 저하되고요. 이때부터 뭐 웃돈 거래 암시장이 형성된대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요. 요건 꼭 기억하세요. 요 갭을 알아야 됩니다.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가격이죠? 시장 원리, 시장 가격입니다. 노란 선, 얘는 무슨 가격이죠? 정부가 규제하죠. 정부의 규제 가격입니다. 그러면 요 차이가 뭘까? 요 차이. 요 차이가 바로 전매 차익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양가를 규제하면요. 분양가가 싸잖아요. 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분양부터 바꿔보자. 왜? 싸니까. 이렇게 분양 받았거든요. 받았으면 하루밤만 딱 지나버리면 다음날 아파트 값이 이만큼 시장을 찾아갑니다. 요 갭이 엄청납니다.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 기본이고요. 하루아침에 억대 이상을 벌죠. 한번 당첨받아버리면 뭐 로또 아파트입니다. 싸게 분양받으니까. 따라서 이 갭만큼요. 엄청난 전매 차익이 발생하고 무조건 분양받고 보자.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요. 싸게 분양받으니까 이만큼 자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전매 차익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교재 확인해요. 박스 보시면요. 1번 분양가 규제는 바로 1번은요. 보지 마세요. 이거 본다고 시험이 나올 거 아니니까요. 무시해버리고 바로 2번을 동그라미 2번을 집중합니다. 바로 2번 분양가 규제의 문제점이 있죠. 동남이 1번 보게 되면 민간주택의 밑줄 아세요. 공급 위축 밑줄 요거잖아요. 공급 감소 공급이 부족합니다. 2번 한 줄 밑줄 아세요. 분양가와 시장가 차이에서 전매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투기적 수요 밑줄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립니다. 다음 페이지요. 3번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줄 밑줄 아세요. 질적 수준 떨어뜨리는 결과 밑줄. 즉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다음에 목차 2번 내려가죠. 분양가 자유라도 잘 나옵니다. 분양가 자유라. 분양가 자유라가 뭐죠? 다시 칠판 그림. 정부가 이렇게 분양가 규제하다가요. 자 오늘 자정부로 분양가를 싹 다 풀어버리겠대요. 얘가 뭡니까? 분양가 자유라입니다. 얘가 바로 이겁니다. 싹 지우고 분양가 규제를 해제한다. 분양가를 자유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내일부터 분양가 자유화 되면요. 당장 내일부터 아파트값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죠. 이거 바로 시장 원리. 그러니까 단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요. 공급 증가 감소. 공급은 증가하죠. 시장 원리 찾을 때까지 이만큼 공급은 증가한다. 장기 효과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자유화하면요. 이대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분양가는 상승하고요. 그만큼 공급은 시장 원리 찾을 때까지 공급은 증가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목차 2번 분양가 자유화는요. 바로 1번 안 읽어도 괜찮아요. 2번을 동그라미 2번. 2번만 보시면 돼요. 분양가 자유화 효과입니다. 1번요. 분양가를 자유화하면 밑줄 아세요. 전매 차익이 없어지죠. 투기 수요도 감소가 됩니다. 3번 내려가요.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밑줄 아세요? 신규 주택 가격 상승 밑줄 요거잖아요. 자율화하니까 신규 주택 가격 상승한다. 뭐? 단기입니다. 또 밑줄 아세요?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 확대, 공급 증가잖아요. 공급은 증가한다. 장기 효과입니다. 3번 내려갔어요. 3번 보고 있죠. 자, 단기, 장기 받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주택의 품질은 향상, 품질 향상 밑줄, 아파트 품질은 향상됩니다. 까지를 보시고요. 자, 이상으로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는요, 앞 그림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바로 2번 내려가죠. 임대료 보조금요. 자, 임대료 보조는 따로 기출표에서 4번 나온 걸로 확인이 되었죠. 4번 나왔는데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소비자 보조, 오른쪽 페이지 3번 보시면 생산자 보조예요. 다시 소비자 보조금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표를 보시면 자, 가격 보조가 있고 소득 보조가 있어요. 가격 보조는요, 집세 보조가 되고, 그다음에 소득 보조는 현금 주더라, 현금 보조가 돼요. 자, 그럼 이번 과정은요, 이 소비자 보조하고요, 생산자 보조의 차이점을 한 번 더 비교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할게요. 임대료 보조금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죠.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예요. 이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보조는 누구한테 보조금 주는 겁니까? 누구요? 임차인에게 보조금 준대요. 그러면 생산자 보조는 누구한테 보조금 주는 거예요? 임대인은 안 돼요. 임대인은 집을 갖고 있잖아. 부자니까 보조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생산자 보조는 건설회사, 공급자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LH공사입니다. LH공사가 공공주택을 짓겠다면 정부가 보조금 팍팍 밀어줍니다. 두 가지 효과를 비교합니다. 먼저 임차인이 보조금 받는데요. 임차인이 보조금 받는 만큼 임차인의 소득은 증가된다, 감소가 된다? 당연히 증가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당연히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임대료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그만큼 공급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증가합니다. 모두 증가. 그럼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요, 앞에서 올라갔던 임대료가 다시 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공급이 넘쳐요. 임대료가 뭐? 내려갑니다. 올라갔던 임대료가 다시 하락합니다. 여기서 공급이 나왔죠. 공급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효과. 공급 빼고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입니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입니다. 사실 이 과정이 있죠. 출전인선 대학교 교재 기본서 보게 되면요, 그래프가 단기, 장기 그래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프 보고 따라가면요, 시급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가능한 정책은요, 전부 다 단기, 장기는 전부 다 그래프로 분석하는데 우리 시험은요, 그래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래프를 보지 않고 이렇게 알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요, 이 자체가 구구절절 시험 지문입니다.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뭘까요? 자, 소비자 보조, 즉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킨다. X. 증가시키잖아요. 다시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킨다. X. 하락시킵니다. 다 틀린 지문입니다. 다시 임대료 보조는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하락시킨다. O. 맞는 말입니다. 다 구구절절 지문입니다. 이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에 생산자 보조예요. 자, 정부가 LH 공사한테 보조금 지급한대요. 그러면 얘들은요, 공급자니까 보조금 받는 만큼 생산비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보조금 듬뿍 받는 만큼 생산비가 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지. 보조금 받는 만큼 생산비가 하락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생산 요소 가격이죠. 생산비가 하락한다. 생산비는요, 수요를 움직인다. 공급을 움직인다. 공급을 움직여요. 공급을. 바로 패스합니다. 얘는요, 수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말은 뭐지? 단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공급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하락하는 만큼 공급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되면 그만큼 임대료 상승 하락?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여기까지가 생산자 보조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보조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은요, 바로 장기적으로 둘 다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놈이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만 딱 나왔다면 항상 먼저 장기에 둘 다 공급 증가 딱 떨리면요, 문제를 빨리 푼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임대료 보조만 착 나왔다면요, 장기 공급 증가 팍 떨리고 요거 미리 떨리고 문제를 푼단 말입니다. 반면에 임대료 규제는요, 얘만 탁 나왔다면 뭐지? 수요와 공급. 항상 공급은 부족, 초과 수요. 이거부터 딱 돌리고 문제 풀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임대료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3번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인데 얘는요, 기출표를 봤을 때 딱 한 번 나왔잖아요. 출제가 미미합니다. 비중은 떨어져요. 7회 때 종합문제가 단독문제가 한 번 안. 다만 얘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주로 종합문제가 잘 나오더라. 종합문제가 몇 번 나왔다? 8번 나왔다. 많이 나왔잖아요. 종합문제 하게 되면 지문이 5개죠.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입니다. 이럴 때 1번, 2번 지문은 임대료 규제를 묻고요. 3번, 4번은요, 방금 보았던 임대료 보조금 지문이고, 얘가 바로 공공임대주택이다 해서 이렇게 지문 1개 정도 섞어서 묻거든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공공주택은요, 2번 효가 내려가요. 기역번 단기 효가, 단기 동그라미. 니은번요, 장기 효가, 장기 동그라미. 그러면 계속 정책은요, 단기와 장기가 나오잖아. 단기는 수요를 움직인다, 공급을 움직인다, 수요. 장기는 뭐? 공급.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때 이 단기와 장기는요, 역시 출제니 선 대학교 교재 보면요, 이거 정말 그래프가 어려워요. 그래프 따라가다 보면요, 계속 겉돌기만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이것도요, 그래프 없이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요, 그래프를 안 그리려고 해요. 왜? 우리 시험에 그래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요, 그래프를 배제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그림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그러면 먼저 사적 시장이었어요. 즉 사적 시장에서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인이 갑질하죠. 임대료 많이 달래요. 임대료가 높다는 말입니다.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서민들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 임대료 체계가 이렇게 이중 가격 체계를 형성합니다. 임대료가 비싸다, 싸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이동은요. 얘들이 이렇게 내려갑니까? 얘들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당연히 내려가죠. 임대료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 말은요. 공공주택을 만약 1000세대 지었다면 여기서 1000세대가 얼른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동이 생겨요.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자, 아주 활발한 이동일까요? 천천히 이동할까요? 누가 천천히 합니까? 예. 예. 재빠르게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예.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이때 매우 활발한 이동은요. 다른 말로 민감하다, 둔감하다? 민감해요. 민감하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매우 활발한 이동은 민감한 이동이니까 이때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은요. 아주 탄력적입니다. 아주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입니다. 활발한 이동입니다. 그럼 이것을 세금관계라면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이따가 공부합니다. 또 지난 과정 공부했고요. 항상 탄력성과 조세기착, 세금은요. 언제나 반대로 움직이더라. 반비례 관계. 그래서 자 임차인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임차인은 세금 적게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얘들이 외원기지에 임대료가 싸지 세금도 작게 내지. 그러니까 아주 재빠르게 옮기는 거예요. 굉장히 이득이 많단 말이에요. 전부 다 싼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 수요가 탄력적이므로 세금이 작잖아요.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런 질문도 잘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이렇게 활발하게 빠져나가니까 여기는요. 활발하게 빠져나가는 만큼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그것만큼 임대료가 상승한다. 임대료가 하락한다. 하락합니다. 임대료가 하락하면 그만큼 사적 시장에서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가 돼요? 공급은 감소가 돼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감소가 되면요. 앞에서 내려갔던 임대료가 더 내려갑니까? 다시 상승합니까? 다시 올라가요. 공급이 모자라니까. 다시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 사적 시장 공급은 감소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 사회 전체 공급을 따져보자. 사회 전체 공급입니다. 얘는 쉬워요. 전체 공급이 뭐냐? 얘랑 얘를 합치면 전체가 맞지. 그럼 전체를 봐요. 전체를 보니까 얘가 플러스 1000, 마이너스 1000 합치면 전체잖아. 그럼 뭐 똔똔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전체 공급은 뭐 불변. 똔똔 돼버립니다. 플러스 1000, 마이너스 1000. 그래서 여기까지 조심하시면 돼요. 다시 공급이 나왔죠. 공급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효과. 공급 빼고 앞에 것들은 모두가 단기 효과이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의 요 단어가 우리 교재 기억본에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찾으시면 돼. 다음에 장기는 요거다. 이만큼요. 이만큼이 또 니은번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기 그래프 그리고 장기 그래프 그리면요. 이 그래프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없이 우리 시험은 항상 문장으로 물으니까 이 자체가 구구절절 시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7회 때 나왔던 요 종합 문제가 한 문제 나왔잖아요. 이때. 그러면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 공급은 불변이다. X 틀린 말. 감수잖아요. 다시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공급은 감소시킨다. X 불변입니다.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얘가 전부 다예요. 하나만 더 추가요. 자, 다시 그림 보세요. 임대료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활발하게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옮기는 사람을 A라고 부를게요. A는 아주 발빠르게 옮겨봤습니다. 옮기는 쪽입니다. 그러면 자, B는요. 옮기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A는 옮기는 쪽이고 B는 남아있습니다. 이제 옮기는 A하고요. 남아있는 B하고 각각 비교하자. 자, 옮기는 A하고 남아있는 B하고 각각 어떻게 달라질까? 요거 비교해야 됩니다. 또 장기로 넘어가서 옮기는 A하고요. 남아있는 B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를까? 요것만 비교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요까지도 묻습니다. 자, 지금부터 A와 B를 비교 분석합니다. 그럼 또 논리적으로 단기에 A는 왜 옮겼을까요? 왜? 임대료가 싸니까. 그래서 A는요. 임대료가 싸니까 옮겼다. 임대료가 싸면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다. 다시 남아있는 B는요. 단기에 보니까 얘도 임대료가 싸네.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임대료가 하락하더라. 둘 다 임대료가 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계는요. 둘 다 모두 혜택을 봅니다. 임대료가 싸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장기로 넘어가요. 자, 옮긴 A는요. 장기로 쭉 넘어가면요. 공공임대주택은요. 임대료가 비싸다, 싸다? 쌉니다. 대개 공공임대료 수준은요. 얘보다 80% 수준입니다. 단기건 장기건 여전히 싸다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싸다. 남아있는 B는요. 단기는 임대료가 하락했지만 장기로 넘어가니까 다시 임대료가 상승 올라가더라. 올라가니까 임대료가 비싸니까 혜택을 못 본다 말입니다. 누구만 혜택을 본다? A만 혜택을 봐요. 여기까지 끝.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이만큼이 교재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장기에 이만큼이 그대로 내용 다 들어갔습니다. 요대로 보시면 돼요. 네. 이상 절대 안 납니다. 여기까지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243페이지입니다. 박스에 있죠. 얘는 봐야 됩니다. 시험이 나와요. 그러면 체크해 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납니다. 2번, 3번, 4번 버리시고요. 1번은 알아야 됩니다. 1번 제목이 뭡니까? 전공공임대주택. 최근에 2번 나왔거든요. 얘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의 포인트가 뭐냐? 전공공임대주택은요. 한 줄 나와 있죠. 공공이배의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서 8년 이상 계속 임대입니다. 8년 동안입니다. 8년. 얘가 2번 나왔어요. 따라서 전공공임대주 항상 조건이 8년 이상 임대 조건입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요. 각종 취등록세, 또 재산세 혜택이 많습니다. 또 양도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준공공 임대주택은 몇 년? 8년.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에 내려가세요. 굵은 글씨가 보여. 선분양과 후분양입니다. 선분양과 후분양. 선분양과 후분양 차이가 뭐죠? 모델하우스가 있다 없다 차이죠.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선분양. 예. 모델하우스 보고 이제 계약하고 중도금 내니까요. 그러면 이제 선분양은요, 공급자가 유리해요, 수요자가 유리해요? 공급자죠. 예, 아파트 짓지도 않고요, 계약금 다 받지, 중도금 다 받지, 자금을 쉽게 조달받잖아요. 반면에 후분양은 거꾸로 모델하우스가 없어요. 아파트 다 지은 다음에 분양하면 후분양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분양과 후분양은요, 여지껏 한 번도 안 묻다가 2년 전 27회 때 지문 1개 나왔거든요. 지문 1개. 예. 비중은 낮지만은요, 일단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목차 4번요. 주택의 여가가정 A급입니다. 중요합니다. 한 장 넘겼어요. 목차 05번. 조세정책 A급입니다. 중요합니다. 얼만큼 중요한지는요, 다시 표지에 붙인 기출표를 보시면 필요할 거예요. 기출표 봅니다. 자, 기출표를 폈습니까? 정책에서요, 맨 밑에서 5줄 올라갑니다. 5줄 올라가니까 까만 세모 주택 여가가정 주거분리 찾았습니까? 몇 번 나왔어요? 8번요. 많이 나온 거예요. 7회, 9회, 15, 초과시험 19, 21, 23, 27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까만 세모 부동산 조세정책 몇 번 나왔죠? 엄청나잖아요. 13번요. 엄청납니다. 7회, 13회 때는 무려 3문제 나왔어요. 다음에 15, 초과시험 18, 22, 23, 25, 26, 28 엄청 나왔잖아요. 결론 둘 다 중요한데요. 여가가정이 중요합니까? 조세정책이 중요합니까? 조세정책이 13번 나왔으니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자, 둘 다 중요해요. 조세가 훨씬 더 비중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재 244페이지 주택의 여가과정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의부터 볼까요? 여가현상이란 밑줄 아세요?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밑줄. 소득 계층이 상하로 이동한대요. 일반적으로 밑줄 아세요? 주택의 여가는 일반적으로 하향 여가를 의미한다. 하향 여가가 일반적이래요. 그럼 이제 2번 내려가요. 종류. 종류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기역번 하향 여가, 니은번 상향 여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험은요, 하향을 상향으로 바꿔서 뭐래요? 상향을 향을 바꿔서 뭐래요? 일단 여기서 문제 났다면요, 항상 하향, 상향 의심부터 하세요. 혹시 단어가 안 바뀌었는지. 가장 잘 묻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업번 하향 여가는 내용을 안 봐도 대충 느낌이 안 와요. 하향 여가는 이동인데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이다, 나빠지는 이동이다? 나빠지는 이동이 하향 여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향 여가는 거꾸로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이 상향 여가입니다.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하나씩 볼게요. 기업번 하향 여가는 나빠지는 이동인데 첫 줄, 상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밑줄 하세요. 하위 계층이 사용 밑줄. 하위층이 사용하니까 동네가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니은번요. 상향 여가는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이죠. 따라서 반대로 하위층이 사용하던 적급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면서 밑줄 하세요. 상위 계층이 사용 밑줄. 이러니까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가과정은요, 좋아지는 이동 상향 여가, 나빠지면 하향 여가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엇이 일반적이다? 하향 여가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바로 2번 보게 되면요,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이 나옵니다.
하향 여가는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네모, 화살표 계속 화살표가 납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래프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프로요. 그래프를 안 그리려고 제가 이렇게 화살표 처리했거든요. 실제로 대학교 교재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여가 과정은요. 그래프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말은요. 정말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래프를 안 묻기 때문에 자 최대한 그래프를 배제한 겁니다. 그러면 하향 여과정 그래프 대신에 제가 그림으로 소개했는데요. 그림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